이 시대의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텐데 시점만 붙은 인간들을 마주치면 복장이 터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에 시집 갔으면 정말 복 받았겠죠? 솔직히 저도 요즘에는 시집살이가 뭐 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설마 시자짓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려는 생각을 했어요. 미스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편하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져봐서 알았어요. 아, 아직도 시자짓하는 인간들이 있구나. 지구상의 한반도에 시집살이를 시키는 인간들이 아직도 서식하는구나 하는 거죠. 알았으면 제가 시집 안 갔겠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착하기만 해서 답답할 때도 많아요. 여기에 시어머니랑 신별이 때문에 시달려서 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망신 개망신 당하게 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숫자들을 호랑이 아발로 확 눌러준 기분이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친정이랑 시댁은 크게 수준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보통 집안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나요? 저랑 남편도 딱 그런 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끼리 평범한 집안끼리 만났죠. 다만 결혼 준비할 때 양가에서 제대로 도와주기는 어려웠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공무원이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친정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다 정년 채우고 친구 회사 가서 일 도와주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원룸 하나 운영했는데 지방이라 수입 많지요. 그나마 대학생이라도 드나드니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 유지비와 관리비를 다 빼고 나면 본인 용돈하고 조금 저축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당시에는 요즘에 원룸이나 상가 등 무슨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렵기는 하다. 물가가 자꾸 오르고 세금이 더 뜯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라며 한숨을 푹푹 쉬는 걸 보니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 준비할 때는 남편이나 제가 사회에서 기반을 잡지 못해 쩔쩔했어요. 다들 비슷하지만 양과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둘 다 결혼을 하려 하니 서로 난감한 입장이죠. 그것도 시댁은 신우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어요.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매가 이전에 투자를 하다 말아먹어서 그로 인해 시댁에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고 신우 때문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몰라서 시댁도 우리 집처럼 어렵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때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재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시댁도 어렵다, 친정도 어렵다 하니 우리 둘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 집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당장 전세 대출도 알아보니 그것도 갚기가 만만치 않더라고.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식장을, 드레스를, 턱시도를, 한복을 뭐 다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드는군요. 들어가더라도 기본을 해야 하잖아. 그치라며 난감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능한 놈이랑 괜히 결혼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하거든요. 인물도 괜찮고 키도 훤칠하니 보기에는 좋아서 제가 텔 때리고 산 거 같네요. 아무튼 저도 제 자존심에 친정에 손 벌리기 싫었는데 당장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에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아빠한테서 좀 받아서 본인이 모은 돈 싹 털어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내심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시댁을 망하기는 했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장 어렵다는데 그걸 남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위는 자기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며 산다는 거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된다. 너희 두 사람 상황이 풀리면 우리 용돈이나 많이 주면 된다. 나중에 내 아버지랑 나랑 외면하면 안 된다. 알았지라며 웃음이 나던데요. 너무 죄송했지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을 집 구하는 데 사용하면서 속으로 꼭 부모님께 잘하고 조금씩 나눠서라도 원금은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도 친정에서 집을 마련하는데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둘이 집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저희가 집을 구하는 데는 좀 보해줬어요. 다른 것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지요. 친정 엄마 말에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무 도움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돈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그나마 번듯한 집이라도 갖춰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형편되는 대로는 도와줄 생각입니다. 입이 귀에 걸리려면 억지로 참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입장을 던지는지 아마 남편을 통해 친정에서 집을 아예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시댁에서는 말만 그렇게 했지 혼수와 시골릴 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자잘한 이불이나 식기 같은 것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남편이랑 제가 힘들게 했는데 뭐이 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칠 것 같아요. 수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 친정이 재력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지 자꾸 혼수도 친정에서 도와주시니 식장이 필요한 거 전부 우리는 못 도와주는데 친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데 앞으로 너희 애 낳을 때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며 친정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하에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친정에서도 집 해주신 거 억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뭘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힘으로 알아서 해야죠. 시대에서 못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친정에 뭘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끼리 있어야 할 대로 조취하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근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핀트가 나간 말을 하더라도 사실 기분이 상할 이유도 없고 본인들이 친정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아닌 친정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왜 사람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면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무시하겠다고 이상한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현재 살고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무런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한 시어머니 앞에서 결혼 전에 무슨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대충 넘어갔죠.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은근히 돈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대응했습니다. 넘어갈 때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걸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착하고 잘 대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결혼식은 무사히 올렸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점점 이해도를 높이고 집도 예쁘게 꾸미며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부모님들의 소중함을 알기에 양가에 잘해드리기로 했어요. 특히 친정에서 주신 집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친정에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신혼 때는 좀 고생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서로 기반을 다지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좋을 때는 정말 좋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냈는데 다만 시어머니가 자꾸 경제적으로 기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한테는 얘기하기 미안하다고 자꾸 전화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제가도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갔죠. 적립된 스트레스만큼 돈이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정신 건강만 해치니 환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반을 잡고 살고 친정도 잘 살지 않냐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제빵인가 뭐 배워본다고 학원을 보해달라는데 우리 형편에 그게 되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제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신우 때문에 돈이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그렇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도 그걸로 그분에게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자꾸 요구하는 것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적당히 피해서 거절하고 남편의 수입이 더 많으니 그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하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데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울 수는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네요.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도와드릴 테니 양해해 주세요. 제 이야기에도 역시 시어머니는 화를 냈죠. 시어머니는 고집스러웠고 저도 강경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뚫려지 않는 방패와 강한 창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소모전으로 지쳐갔어요. 시어머니, 넌 어떻게 생각하지요? 알았다고 한 적이 없었냐? 내가 어째서 너에게 말해야 할지 난 버튼데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와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까 걱정돼 너에게 부탁해보는 건데 넌 그렇게 말을 무시해도 되겠어? 넌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데 범처럼 교통비도 나가지 않고 출퇴근도 안 하니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뭘 그리 생색이라도 내고 있니? 더구나 며느리로서 시댁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그렇게 남의 일을 보듯이 성질을 부리는 거니? 시어머니는 내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한다고 편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편이 퇴근하고는 자기가 처리하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와도 같잖아요. 아는 분이 답답한 얘길만 하는데요. 늘어놓아서 저절로 이마가 땅. 지민졌어요. 저도 지치지 않고 어머님 안에서 일해도 거래처 출퇴근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기도 어렵고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바빠도 시간 낼 때마다 두 분의 생신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죠. 우리도 바빠도 용돈을 드려요. 제 할 일은 다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여유가 될 때나 어른이 드릴까요?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니까 잘라내야 했어요. 물론 남편이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더 많이 거절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더 도와드리면서 집 해주신 친정에 대해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었지만 바라는 시댁 식구들한테 뭘 더 해드려야 할지요. 용돈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리가 되는 일인데 너무 많이 바라면서 지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시누이가 뭘 배워야 한다며 시누가 일을 저질러서 수습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는 등 철없는 시누가 원이 되었어요. 저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죠. 시누도 남편한테 매번 오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번에 진짜 제대로 배워서 일 시작하려고 하거든. 자격증도 따야 하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철없이 굴어했어요. 용돈 좀 더 달라고 하고 싶어 하며 남편에게 자꾸 매달리는데 남편은 마음이 약해 다른 것들에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굳이 더 도와주기도 어렵던 거예요. 신우는 암만 어리다고 해도 철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제대로 직업도 안 가지고 답답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따라 투자하다 망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힘들다고 울부짖으며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창업을 해야만 했어요. 어쩌고 하다가 또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돈 달라고 치기도 했는데 신우 남편이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도 전화해서 언니,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많이 어렵다던데 언니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말에 저랑 데이트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라주고 옷도 사라주세요 하며 붙었어요. 징징거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신가가 짓거리고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돈으로 식사를 다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큰 지병은 없으셨는데 평소에 술과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밤새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기력이 없어 보이니까 혹시 엄마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웠어요.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 거 아는데 1년 정도 친정집에서 살면 안 될까? 일단 이건 내 생각이고 아직 엄마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해?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장모님의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1년이 아니라 몇 년 같이 모시고 살아도 돼. 장인이 갑자기 그렇게 되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으실 거고 남편이 이렇게 착하고 경우 바른 이 시댁에서 저를 그렇게 공격해도 참고 같이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던지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막내가 거기서 살아도 될까? 안 그래도
지금 직장을 알아보는데 너희 집 근처에 공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한 1년 비운다고 했지? 그동안은 살면서 돈을 모아서 자취방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 키진 않았지만 친정에 합가하자는 눈치가 있을 때 보였다면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가 친정에서 사는 동안만 아가씨와 지내면 되겠죠. 대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는 방구에서 나가야 해요. 아이들 때문에 아가씨와 같이 지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미리 방어막을 쳤어요. 혹시 나중에 시누이가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그냥 너희들과 같이 살면 안 될까 하거나 어차피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 계속 같이 살라고 할까 봐 걱정되었어요. 구렁이 담놈처럼 어물쩡거리며 같이 살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쉽게 시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가 막상 붙였을 때 문제도 생겨서 해줘야 할 일들이 또 늘어나니 귀찮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딱 잘라놔야 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안 된다고는 못했고 시어머니도 그럼 너희들 다시 들어오면 막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그 부분은 걱정 마라. 애들도 걔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 집도 비좁을 텐데 절대 안 되지. 걔도 혼자 살고 싶어 해서 얼른 자취방구에서 나갈 거다. 너희 돌아오기 전에 바로 나갈 걸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셔서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합가를 거절하셨어야죠. 당황스러웠어요. 합가 무슨. 절대 안 된다. 박서방 출퇴근은 어떡하냐.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 너희 집에서 보다 2시간은 더 걸릴 거다.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내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박서방 면을 봐서라도. 결국 친정에 합가하자는 몇 번이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1년이라도 같이 사는 것이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아요. 애들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니까 같이 살다 보면 장모님 기분도 많이 좋아지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사위한테 패를 받을 수 없다며 차라리 시댁에 가서 합가하라며 얼마나 단호하게 내치지 몰라요. 저도 더는 설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합가를 누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합가를 안 하느냐고 더 화냈어요. 솔직히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는데 그걸 누가 반기겠지? 되려 왜 친정 어른 안 모시고 사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결국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준비 다 했는데 물으니까 성질이 났나 봐요. 아니 우리 막내가 지금 집 옮기려고 다 준비했고 그 근처로 직장까지 다 구했는데 갑자기 왜 취소하는 거냐? 얘는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서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다 얘기됐는데 취소라니.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요. 돈을 모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죠.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남편은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취소한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건데요. 어떡하죠? 아이들도 있는데 아가씨가 와서 지낼 공간이 없어요. 집이 넓으면 모를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면서 내가 우리 애 들어가서 도 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휴,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먼 곳으로 직장을 잡았는데 어떡해? 내가 책임지고 집을 구해주던가? 직장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부 공간에 왜 신우가 들어오냐고 반대하고 남편도 신과 함께 사는 것은 편할지 몰라도 결코 안 돼요라고 반대했어요. 특히 남편은 엄마 요즘 출퇴근에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을 봐 고작 2시간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걔도 돈을 벌러 다니는 게 어려운 걸 알아야죠.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 지각하는 것이 더 쉬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부러 합가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둘은 저를 볼 때마다 호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도리만 했죠. 그렇게 신우는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며 일했고 이제 조금은 자리를 잡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애 일을 해도 백수로 오래 지내다 보니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적고 신우는 여전히 생명력도 없고 운행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간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신우는 작정하고 소개팅을 다니고 주변 소개를 받아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노력에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달라면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 텐데 길을 쓰고 다녔다고 해 어쩐지 주말마다 바쁘다고 하더니 그게 다 신랑을 찾으러 다녀서 그랬나요? 보더라고요. 티도 안 나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나 봐요. 그러다 신랑감을 드디어 찾았다고 하는데 평생 결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던 신이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웠죠. 남편 통해서 소식 들었을 때 아니 아시 생활하는데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요즘 여자들도 능력이 없으면 시집 못 가는데 돈도 없을 건데 어떻게 시집을 간다는 거지라며 말이 절로 들었어요. 안 좋은 사람한테 걸렸을까 봐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혹시나 싶어 걱정이 들었죠. 남편은 남자 쪽에서를 너무 좋아한다나 봐. 남자가 의사라고요. 병원 근처에서 방문 중에 어쩌다 보니 발견했다는데 신기해요. 걔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나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의사 아무나 만나겠어요. 그래도 남편 복이 있었는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좋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편하게 지내기 좋은 사람이 의사라고? 아니, 의사들은 보통 직업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나요? 솔직히 아가씨가 예쁘긴 해도 능력이 없는데 진짜 의사인가요? 아니, 단지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지 신부감을 찾을 때 엄청 까다롭다고 하던데. 그래서 괜히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소리요. 이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나도 좀 놀랐는데 진짜 의사인가 봐.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한대. 그때 엄마가 우리도 같이 와서 인사하라고 한 후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지도 몰라. 솔직히 의사가 바보도 아니고 다 생각해보고 걔를 만나는 거겠지라고 해야지. 그래도 전 요즘 사기꾼이 많으니 걱정이 들었어요. 만난 후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우를 붙잡고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신우이가 미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집안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별로인 신우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시댁이나 신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는데 왜 굳이 의사가 결혼까지